다음 버려야 되는 사람, 버려야 사는 사람 한번 연결해서 보겠습니다. 안철수 대표와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전 대표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아마도 바른정당을 통합하고 싶은 그 국민의당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사실은 안철수, 유승민, 바른정당 의원 두 사이에 지금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. 보시겠습니다. 박지원 씨 그 내보낼 의향이 있습니까? CEO 출신이라서 독선적이고 혼자서 결정한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. 근데 또 갑자기 또 그 박지원 상황론이 나온 겁니다. 네. 뒤에서 조정한다고. 네. 사실 네거티브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. 박지원 씨는 그 당에서 내보낼 수 없다는 겁니까? 모두 다 역할들이 있습니다. 네, 지금 이제 박지원 저희가 전 대표를 꼽은 게 일단 지금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가 이제 바른정당과 이제 합당 문제에서 호남 쪽 대표 인사지 그렇죠. 않습니까? 네, 네. 호남 쪽을 과연 안철수 대표가 버릴 수 있느냐, 끌고 가야 되는 건 아니냐, 지금 이야기가 분분하거든요. 그렇죠. 이게 이제 좀 크게 본다면 안철수 대표가 정치적 독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마 그런 문제까지도 귀결이 될 겁니다. 자, 안철수 대표 보시면 정치에 입문을 해서 사실 그동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다가 탈당에 나오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박지원 의원과 또 동교동의 힘을 빌려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호남 쪽에 정착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총선에서 부활할 수 있었던 원인도 호남 쪽에 압승이 있었기 때문에 정책으로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부활할 수 있었거든요. 자, 그러면 지금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 합당을 생각하고 한다면 이것까지도 이제 버려내겠다. 즉, 나 혼자 서보겠다. 한번 이런 어떤 시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. 과연 이게 이제 성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안철수 대표로서는 아마 정치 입문한 이후에 처음으로 본인이 아마 정치적 결단을 하는 것이 될 거예요. 근데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는 저는 좀 아직까지도 반반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여전히 현역 의원이라고 했을 때는 호남의 어떤 지지 기반, 안철수 대표가 지금 현재 뭐 지지도는 일단 낮지만 그래도 정치적인 텃밭이라고 한다면 일단 호남을 기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가 어디에 기반을 두고 그럼 정치를 할 것이냐? 막연히 없는 아무도 어떤 실체가 없는 그냥 지지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전국적 정당 여기다 두고 할 것인지 정치란 게 사실은 뭔가 자기의 기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그 기반을 없이 과연 안철수 대표가 할 수 있을 것인가? 그렇다고 해서 또 유승민 대표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유승민 대표와의 어떤 두 사람의 관계가 오래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저는 안철수 대표한테는 엄청난 도박을 하는 것이다. 그렇지만 또 이게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좀 판단하기 좀 이른 상황 같습니다. 네. 방금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 박지원 의원을 두고 과연 유승민 대표하고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화학적으로 결합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. 대선 직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당시 대선 후보였던 두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. 대북 송금이 그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, 안 의원님? 지금 모든 역사가 공과 과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대북 우리가 송금은 해야 공입니까, 되는 과입니까? 일은 공은 계승하고 잘못된 점들은 교훈을 얻어서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. DJ 정부 때 대북 송금은 공입니까, 과입니까? 저는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대북 봅니다. 송금에 공이 있습니까? 저 대선 당시 저게 네. 굉장히 또 논란이 됐었잖아요. 네. 지금 유승민 의원으로 대표되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으로 안철수 전 대표, 국민의당이 접점을 찾기가 힘든 부분이 또 바로 대북 정책, 햇볕 정책을 계승하느냐 마느냐 바로 저 지점이거든요. 저게 좀 화학적 결합이 가능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쉽지 않죠. 네. 쉽지 않으니까 결국은 뭐 이 호남 쪽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그러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럼 대구 버릴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다시 되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지금 이제 대북 송금 문제라든가 박지원 상황론이 나오는 것은 안철수라고 하는 정치인 그 뒤에 호남이라고 하는 기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 호남을 겨냥해서 사실 대선 때는 그 프레임 안에 가둬놓고 싶은 그 어떤 전략이 숨어 있는 공격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. 근데 지금에 있어서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는 호남이라고 하는 존재를 빼놓고는 사실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호남을 떼놓고 안철수라고 하는 정치인이 지금 존립할 수 있습니까? 제가 볼 땐 존립이 불가능합니다. 그러면 현실적으로도 호남에 있는 의원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안철수 의원이 그러면 존립이 가능한가? 그것도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. 결국 호남에 있는 의원들이 안철수 대표와 함께
앞으로 중도 노선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뭔가 큰 틀에 있어서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호남뿐만 아니라 전국 정당화할 수 있는 뭔가 기반을 다시 세우자고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결합을 할 가능성은 물론 있다고 보지만 그게 저는 화학적 결합까지는 가기 어렵다고 보고요. 만약에 결합한다 하더라도 그게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가 기대하는 것처럼 시너지까지 날 것이다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네,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에는 박지원 전 대표, 박지원 의원과 결별의 순간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.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확실히 바른정당에 대한 구애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이번 주 중에는 사실은 비밀 여론조사까지 공개하면서 이렇게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? 저는 지난번에 안철수 대표가 이제 대표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하면서 내세웠던 노선이 이른바 극중주의 노선을 내걸었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것에 대한 해석 등등을 통해서 결국 이른바 탈호남 노선을 걸을 것이다. 뭐 이런 관측들이 나왔었는데 안철수 대표는 이미 그때부터 어느 정도 이 어떤 전국 조직, 전국 정당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바른정당과 적극적인 어떤 연대를 모색하는 그러한 이면에는 이 지금 호남 의원들이라고 얘기했는데 호남 의원들이 한 23명 되는데 전부를 하나로 저는 보지 않고 국민의당의 호남 의원들 중에서도 초재선 의원과 또 중진 의원 사이에 다양한 어떤 다름이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호남 의원의 중진 의원 아닙니까?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으로 상징되는 의원이 있고 또 다른 초재선 의원이 다양하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는 일부 호남 의원들의 이탈까지도 각오하고 뭔가 이 국민의당을 생존하고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좀 강력한 어떤 바른정당과의 연대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이미 전략의 큰 기조를 잡은 것 아닌가. 그것이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마찬가지. 두 사람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지금은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이죠. 네, 사실 정치 일정으로 봤을 때에는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도 여의도에서 이 정계 개편과 관련된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지도는 일단 낮지만 그래도 정치적인 텃밭이라고 한다면 일단 호남을 기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가 어디에 기반을 두고 그럼 정치를 할 것이냐? 막연히 없는 아무도 어떤 실체가 없는 그냥 지지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전국적 정당 여기다 두고 할 것인지 정치라는 게 사실은 뭔가 자기의 기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그 기반을 없이 과연 안철수 대표가 할 수 있을 것인가? 그렇다고 해서 또 유승민 대표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유승민 대표와의 어떤 두 사람의 관계가 오래 갈 수 있을 것인가?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저는 안철수 대표한테는 엄청난 도박을 하는 것이다. 그렇지만 또 이게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좀 판단하기 좀 이른 상황 같습니다. 네. 방금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 박지원 의원을 두고 과연 유승민 대표하고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화학적으로 결합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. 대선 직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당시 대선 후보였던 두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. 대북 송금이 그게 다음 버려야 되는 사람, 버려야 사는 사람 한번 연결해서 보겠습니다. 안철수 대표와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전 대표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아마도 바른정당을 통합하고 싶은 그 국민의당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사실은 안철수, 유승민, 바른정당 의원 두 사이에 지금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. 보시겠습니다. 박지원 씨 그 내보낼 의향이 있습니까? CEO 출신이라서 독선적이고 혼자서 결정한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. 근데 또 갑자기 또 그 박지원 상황론이 나온 겁니다. 네. 뒤에서 조정한다고. 네. 사실 네거티브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. 박지원 씨는 그 당에서 내보낼 수 없다는 겁니까? 모두 다 역할들이 있습니다. 네. 지금 이제 박지원 저희가 전 대표를 꼽은 게 일단 지금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가 이제 바른정당과의 이제 합당 문제에서 때는 그 프레임 안에 가둬놓고 싶은 그 어떤 전략이 숨어 있는 공격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. 근데 지금에 있어서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는 호남이라고 하는 존재를 빼놓고는 사실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호남을 떼놓고 안철수라고 하는 정치인이 지금 존립할 수 있습니까? 제가 볼 땐 존립이 불가능합니다. 그러면 현실적으로도 호남에 있는 의원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안철수 의원이 그러면 존립이 가능한가? 그것도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. 결국 호남에 있는 의원들이 안철수 대표와 함께
앞으로 중도 노선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뭔가 큰 틀에 있어서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호남뿐만 아니라 전국 정당화할 수 있는 뭔가 기반을 다시 세우자고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결합을 할 가능성은 물론 있다고 보지만 그게 저는 화학적 결합까지는 가기 어렵다고 보고요. 만약에 결합한다 하더라도 그게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가 기대하는 것처럼 호남 쪽 대표 인사지 그렇죠. 않습니까? 네, 네. 호남 쪽을 과연 안철수 대표가 버릴 수 있느냐, 끌고 가야 되는 건 아니냐, 지금 이야기가 분분하거든요. 그렇죠. 이게 이제 좀 크게 본다면 안철수 대표가 정치적 독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마 그런 문제까지도 귀결이 될 겁니다. 자, 안철수 대표 보시면 정치에 입문을 해서 사실 그동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다가 탈당에 나오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박지원 의원과 또 동교동의 힘을 빌려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호남 쪽에 정착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총선에서 부활할 수 있었던 원인도 호남 쪽에 압승이 있었기 때문에 정책으로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부활할 수 있었거든요. 자, 그러면 지금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 합당을 생각하고 한다면 이것까지도 이제 버려내겠다. 즉, 나 혼자 서보겠다 한번 이런 어떤 시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. 과연 이게 이제 성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안철수 대표로서는 아마 정치 입문한 이후에 처음으로 본인이 아마 정치적 결단을 하는 것이 될 거예요. 근데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는 저는 좀 아직까지도 반반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여전히 현역 의원이라고 했을 때는 호남의 어떤 지지 기반, 안철수 대표가 지금 현재 뭐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, 안 의원님? 지금 모든 역사가 공과 과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대북 송금은 우리가 해야 공입니까, 되는 과입니까? 일은 공은 계승하고 잘못된 점들은 교훈을 얻어서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. DJ 정부 때 대북 송금은 공입니까, 과입니까? 저는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대북 봅니다. 송금에 공이 있습니까? 저 대선 당시 저게 네. 굉장히 또 논란이 됐었잖아요. 네. 지금 유승민 의원으로 대표되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으로 안철수 전 대표, 국민의당이 접점을 찾기가 힘든 부분이 또 바로 대북 정책, 햇볕 정책을 계승하느냐 마느냐 바로 저 지점이거든요. 저게 좀 화학적 결합이 가능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쉽지 않죠. 네. 쉽지 않으니까 결국은 뭐 이 호남 쪽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그러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럼 대구 버릴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다시 되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지금 이제 대북 송금 문제라든가 박지원 상황론이 나오는 것은 안철수라고 하는 정치인 그 뒤에 호남이라고 하는 기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 호남을 겨냥해서 사실 대선